홍성기 씨는 집에서도 짭짤한 음식을 즐긴다. 이건 맛있겠다, 이거. 좀 짠 게 먹는 거 좀 줄이면 줄여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짜게 먹어가지고 혈압이 안 내려가지. 근데 짠 게 뭐 맛있는데. 아니, 그만 먹어. 그러면 반찬 또 먹게 되잖아. 아내 타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짠 국물에서 숟가락을 놓지 않는 홍 씨. 그는 이 한 끼 식사에서 얼마나 많은 소금을 먹고 있는 것일까. 아, 맛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맛있게 드시는 거 옆에서 같이 뵀는데요. 네. 영양사를 통해 실제 먹은 소금 양을 측정해봤다. 된장찌개의 염도는 1.5%. 지금 된장찌개 염도는 1.5%로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물을 그냥 건강할 정도로 그냥 간 맞게 드시는 정도가 0.8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드시는 거 1.5시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드시는 국물의 양보다는 한 2배 정도 짜게 드신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아유, 그렇게 짜잖아요. 아무래도 국물이 아니라 찌개다 보니까 조금 더 짜지는 경향은 있겠지만은 다른 집보다도 상당히 짜게 드시는 편으로 생각됩니다. 야, 2배네. 그 외 음식들도 마찬가지. 고등어 조림의 염도는 1%, 김치의 염도는 2.3%로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짠 편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양을 소금으로 쳤을 때 홍성기 씨가 한 끼에 먹은 소금 양을 무게로 환산해보면 대략 10g 정도. 이 한 끼 식사만 해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소금 섭취량 5g의 2배가 넘는다. 그러나 이렇듯 짜게 먹는 습관은 비단 홍성기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5,280mg. 소금 양으로 치면 13.4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는 이유는 식단 때문이다. 부대찌개 1인분에 일일 소금 권장량의 72%가 들어있는 것을 비롯해 물냉면에는 88%가 함유돼 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칼국수에는 무려 130%의 소금이 들어있고 그 외 고등어 조림과 피자 1인분의 소금량도 일일 권장량의 90%가 넘는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라면 1인분에도 99%의 소금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즐겨 먹는 음식들이 다 짜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많은 소금을 먹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짜게 먹었을 때 몸이 많이 붓는 걸 느끼시죠? 이런 현상이 오래 가게 되면 특히 그 짠 그 소금 내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우리 혈관에 있는 그 평화근 세포를 자꾸 수축을 시킵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게 되면 저항이 생기게 되고 또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소금의 그 과다 섭취는 결국 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혈압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고혈압은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신부전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혈관에 적정량 이상의 소금이 들어오면 혈관 근육의 수축과 아울러 수분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높아진다. 이는 곧 콩팥의 수많은 모세혈관에 강한 압력을 주고 결국은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 소변을 배출하는 과정에 문제를 일으킨다.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이 나빠지고 또 콩팥이 나빠지면 다시 혈압을 올리는데 그 혈압을 올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80% 이상의 원인이 짜게 먹어서 짜게 먹은 것 때문에 생기는 체액 과다예요. 그 100만 개에 이르는 아주 작은 미세한 체가 그 많은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은 찢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가고요. 고혈압 때문에 점차로 망가져요. 우리가 주로 먹는 한 끼 식단입니다. 찌개와 생선구이, 김치로 이루어진 한국인의 대표적인 밥상이죠. 문제는 소금의 양입니다. 이 삼치구이에 들어있는 소금 양은 보통 1.9g, 된장찌개 2.4g, 그리고 배추김치 1.7g, 콩나물 무침 0.9g.
이렇게만 먹어도 우리는 평균 6.9g의 소금을 먹게 됩니다. 설렁탕과 김치, 오징어 젓갈로 이루어진 단촐한 식단에도 5.8g의 소금이 들어있고요. 라면과 김치 한 종지에는 6.6g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끼 식사만 해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일일 소금 권장량 5g을 초과해서 먹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WHO에서 추천하는 일일 소금 권장량은 5g. 그 양을 티스푼에 담아보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인이 먹는 일일 소금량은 평균 13.4g으로 권장량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한 달로 치면 권장량은 150g이지만 섭취량은 402g.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800g과 4,900g으로 그 양의 차이는 엄청나집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소금을 먹고 있다는 것 실감 나십니까? 만약 이렇게 평생 소금을 먹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건강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휴양도시 마이애미. 이곳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센터가 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염식 식당 때문이다. 주방장들은 소금을 거의 쓰지 않는다. 대신에 양파, 마늘, 식초, 허브 등의 향신료와 저지방 유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소금은 절대로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셔도 좋아요. 짜게 먹으면 소금이 몸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만약 과다한 소금 때문에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혈압과 콩팥 기능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먹는 것들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소금일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소금을 배제한 식단. 처음엔 적응하기 쉽지 않지만 한 번 이 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염식 식단을 즐기게 된다. 어윈 빈 씨 또한 그와 비슷한 경우. 그는 벌써 28년째 이곳에서 휴가를 보낸다. 소금기가 없는 음식 맛에 익숙해지는 데는 보통 3일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적응이 된 뒤에는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정말 끔찍한 맛이 납니다. 너무 짜서 말이죠. 음식에 소금이 없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금 때문에 다 가려져 왔던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저염식 식단을 통해 비로소 음식의 제맛을 알게 됐다는 사람들. 게다가 참가자들 대부분은 혈압 개선, 체중 감량 등의 효과까지 얻었다. 실제로 이곳 장수센터를 찾는 분들 대부분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고혈압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역시 소금 섭취를 아주 최소화하면 2, 3일 안에 약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혈압이 떨어집니다. 소금 섭취를 줄임으로써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염식은 혈압을 얼마나 떨어뜨리는 것일까? 2주 동안 고혈압 증상이 있는 남성 3명을 대상으로 저염식 식이요법인 대시 프로그램을 실시해보기로 했다. 고등어조림 드셨죠? 뭐 여기가 동태찌개. 실험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일일 평균 소금 섭취량은 12g, 수축기 혈압 평균은 140으로 고혈압군에 속했다. 대시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평상시처럼 밥을 먹되 싱겁게 먹을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김치류가 단독식품으로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소금을 섭취를 하네. 김치만 먹는 게 아니라 김치볶음밥, 또 김치김밥, 굉장히 김치찌개. 내가 싱겁게 먹는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싱겁게 먹어도 양을 많이 먹으면 전체 소금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젓가락으로 국을 먹어야 돼요. 젓가락으로. 숟가락은 좀 이렇게 사양을 하시고 항상